농협이 9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축소하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에 이어서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9월 3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주담대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셈입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차주가 매년 납부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로 50년 만기 4억 원을 빌리는 경우 DSR 산정이 3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DSR이 45%로 증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끌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9조 원 가까이 폭증하고 있고 영끌 광풍이 불던 2020년 시기를 뛰어넘는 최대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올해 4월 이후 매달 증가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당시엔 부동산 영끌 비투 열풍이 심각해지면서 당시 은행권에선 고소득자들의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고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9월 9일부터 유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으면 1주택자들이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도 매일 대출 잔액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방은행, 보험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금융당국이 DSR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역대 최악인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수도권은 1.2%로 더 강화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와 DSR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LTV 규제 강화 카드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LTV가 40에서 6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기본이 70%로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LTV 규제 강화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만큼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LTV가 감소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동원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늘어난다며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면서 대출 수요를 단기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 압구정과 대치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집값 불안 지역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래할 땐 실거주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반포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포권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용산구와 함께 기존 최고가의 평균 99% 수준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맞춰 본격적인 대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DSR 구조에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인 준주택 구입자금 보증 모기지 보험 취급도 중단하며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8월 말부터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던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으로 제한했습니다. 1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가 풍선 효과로 이금융으로 확산되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2단계 시행으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을 비롯해서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입장을 전했었고,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악질적인 전세 사기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를 대체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게 기업형 임대제도의 출발이라며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는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해제했으며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합니다.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 등 사업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규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 신고 의무만 있고 임대료 규제 등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대신 별도의 정부 지원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준자율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신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신 주택기금 지원과 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들은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주고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 세대의 20년 장기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지 발굴 등 빠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대출이 최근 주택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본격적인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제도인데다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공급 규모까지 축소하는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정책 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 인상했고 추가로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정책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재 은행 대출 40%와 비은행 대출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 대출은 DSR에서 예외였지만 DSR을 도입하면 상당 부분 대출 한도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정책 금융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약 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 대출과 금리 차이가 심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자금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